노무현 정부에서 성완종 회장에게 2번의 특사 혜택을 준 것이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번째 사면이 지금 특히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 법무부의 반대까지 있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밀어붙였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표의 해명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자,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표는 법무부에서 알아서 한 거다. 그러고 MB정부에서 요청이 와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사실과 좀 다른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7년 12월 특별 사면 당시에 이 법무부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특별 사면 대상으로는 좀 부적절하다. 예. 이런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부적절하다. 네. 이유가 이유는 뭐죠? 왜냐면요. 네. 이미 2005년도에 한 번 사면을 받았던 사람인데 같은 정부에서 또다시 2년 만에 사면을 해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네. 이런 의견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냈는데 결국 사면이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전원책 변호사.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죠. 예. 원래 그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이 법에 정해놓은 절차는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마련해서 거기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제 청와대에 올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모든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그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형식적으로 심사위에서 심사를 거쳐서 네. 이제 결재를 다시 올리는데 심사위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것 아니에요. 먼저 2년 전에 그 사면을 받았을 때는 이 자민련에 16억 돈 갖다 준 것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형을 사면 복권한 것인데 네. 또 횡담도 개발 비리로 두 번째 이유가 제국에? 됐거든요. 예. 사장한테 돈을 120억을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뿐이겠습니까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걸리던 건데 그런데 이게 묘하게 이게 열린우리당 세력도 아니고 특별하게 노무현 정권과 인연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 2번째 또 사면 복권에 올라갔겠습니까? 예. 그래서 김대엽 씨를 비롯해서 이 성완종 씨까지 이렇게 명단이 특사 명단에 올라갔는데 김대엽 씨만 빼고 성완종은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당시 처음에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지금 야당 대표가 정확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명해라. 기자들에게 화를 낼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건 정확히 본인이 해명을 하고 떳떳하다면 그 당시에 특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알아서 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알아보니까 법무부에서는 반대 의견까지 냈는데 청와대에서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법무부에서 알아서 한 전례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하종대 국장이 법조 오래 출입하셨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하거나 아니면 가석방을 하거나 하는 거는 법무부에서 모두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저렇게 정치적인 비중이 높은 인물 이런 거는 지금 바로 전원책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청와대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법무부의 심사를 다시 한번 거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7년 노무현 정권의 가장 말기지 않습니까? 네. 12월 31일 날 2007년 12월 31일 날 했고 2008년 1월 1일자로 단행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된 상태에서 된 건데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을 털고 가자 하는 게 가장 큰 원칙이 있었고 예.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2007년 말 특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요청에 추천에 있었다. 따른 것으로 추론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까지는 추론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추론되는 것이 왜 그런 건지 명확히 밝히는 게 네. 오히려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딱 더 보태자면요. 예. 11월 달에 그 항소심 그 판결이 나고 나서 대부분의 상고를 포기를 포기했죠. 했어요. 예. 그건 사전 조율이 없으면 포기할 리가 없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사면 복권이 될 때는 상고를 포기를 하거든요. 네. 포기를 해서 이제 이석기 전 의원도 그런 예. 방식으로 이제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구 사면 요청할 정신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사면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12월 19일 날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명단이 확정이 됐다.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첫 번째 자민련에서 요청됐다던 사면도 자민련 측에서는 전혀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지금 문재인 대표는 일단 이거를 좀 이렇게 얘기 질문 나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 왜 판을 친박 비리를 왜 야당으로 지금 물타기를 하냐? 바로 이것 때문일 텐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표로서는 이 본질은 지금 친박 실세들이 8명이 열거돼 있는 친박 게이트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성완종 게이트로 해서 과거 정권에서부터 어떤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고 짜증을 내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결국은 이 친박 게이트도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입증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자금 흐름이 시작됐다는 그 2007년 이 무렵부터,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뿌리에서부터 회사 자금이 밖으로 흘러나간 이때를 다 결국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한은 다 파야 될 것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질 낸다고 외면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그 당시에 사면을 청와대가 분명히 대통령 일반 사면도 아니고 특별 사면은 청와대가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뭐 법무부가 했다라든지 이렇게 그 설명이 안 되는 것으로 하면 자꾸 꼬이게 돼 있고, 만일에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요청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예. 언제 어떤 이유로 요청했다는 걸 적시해서 진실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오늘 기자들한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화를 냈는지 직접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나도 성완종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정말요? 우리 차세요? 대형매요. 들으시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요. 당의 공식적인 입장에 필요한 부분은 대변인 통해서 들으세요. 자꾸 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무엇이 문재인 대표를 버럭하게 했나? 저렇게 기자들이 몰려든 이유, 그리고 질문이 저 부분에 집중이 되는 이유, 국민들이 아마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문재인 대표가 시원하게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지금 질문 중에도 나왔지만 대학건설에서 과거에 노무현 캠프로 3억이 흘러 들어갔고 10억 미만의 것들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의해서 수사가 덮어졌던 일이 있는데, 그것과 사면이 연결이 되느냐, 이게 지금 관심사고, 이게 처벌이 되는 건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같으면 처벌이 네.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정치자금법하고 과연 뇌물수수하고 이 포괄적 뇌물수수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갖다 줄 때는 일종의 그 뇌물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기업을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준다라든지 다 뇌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치자금법으로 묶으면 이제 7년 이하 징역인데 이게 시효가 짧습니다. 예? 시효가 짧으니까 지금은 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사건을 자꾸 전부 다 오리발리에 물고 감추고 다들 할 텐데 결국 그 감추면 감출수록 친박만 죽는 게 아니고 비박도 죽고 네. 결국 친노도 잘못하면 다친다. 왜 그런가 하면 노무현 정권 때 성완종 회장이 가장 잘 나갔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때 성장을 했죠, 기업이. 그때 예. 경남 기업이 얼마나 컸습니까? 예, 그리고 월남에 심지어 이제 빌딩까지 지을 계획을 세웠던 것도 그때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부동산 붐이 있었기 때문에 뭐 경남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많이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유독 경남 기업도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어떻든 잘 나갈 때는 돈이 흔한 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국민들이 지금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2번이나 그 특별 사면을 했다면 무엇인가 있다. 무엇이 없지 않고는 어떻게 2번이나 특별 사면을 하겠느냐. 이게 무슨 대단한 정치인도 아니었고 기업가였단 말이에요. 기업가고 비리 사건인데, 부패 사건인데 2번이나 특별 사면을 했다면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 바로 국민적인 의혹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그 점에 있어서는 명확히 풀어야죠. 당시에 사면 복권이 왜 됐는지
그리고 왜 11월 달에 상고가 포기되고 즉시 12월 달 말에 사면이 결정돼서 예. 그 1월 1일부로 사면이 됐는지 그걸 명확히 설명을 해야죠. 자, 그것만 설명하면 이번 논란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새누리당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타기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공식 입장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경남기업이 고속 성장한 배경 그리고 두 번씩이나 특혜를 받은 특별사면을 보면은 문재인 대표는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 권력 신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직접 해명을 해야 합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새누리당에서 본격적으로 저 문제를 아주 네. 작심하고 이제 삼겠다 이런 기조인 거죠? 네.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 제기한 그 노무현 정부 시절 경남 기업이 고속 성장한 배경. 예. 이것을 문재인 대표에게 해명하라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고속 성장한 배경에 어떠한 당시 정권의 작용이 있었는지는 문제를 제기하는 새누리당 측에서 어떤 것은 구체적인 그 의혹 사항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 문재인 대표가 그 당시에 실세였다고 해서 그 기업이 왜 성장했는지 우리가 왜 무관한지 우리가 왜 무죄인지를 갖다가 입증할 책임은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뒷부분 그 아까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두 차례의 특별 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할 책임이 문재인 대표 측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오늘 발끈하니까 기자들이 이제 요즘에 문재인 대표 얘기를 들으려고 기자들이 앞에 계속 뻗치기, 소위 말해서 뻗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진짜. 심기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예. 이제 오늘 끝나고 4시 반쯤에 기자들, 반장들을 다 사무실로 불렀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미리 이제 회의가 끝나기 전쯤에 이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귀띔을 해주면 대표가 네. 상의해서 충분하게 그러니까 질문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우리가 모범답안만 내놓겠다는 게 아니라 사전 조율 작업을 거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좀 미리 달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부탁을 했고 그럼 뭐 언론 통제하겠다는 거냐 이런 기자들의 반발이 나오니까 우리가 뭐 김무성 대표는 정치도 오래 했고 또 다선 의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표는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좀 봐달라 이렇게 수선이니까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오늘 수사 이완구 총리의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 목소리 방금 전에 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지금 바로 따끈따끈하게 지금 구워서 만든 영상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직 총리가 목숨을 건다면서 공개적으로 부인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목숨을 구하려면 수사를 중단시켜야 할 판 아닙니까? 자, 문재인 대표 총리에 대해서 강하게 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궁금한 게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야당에서 야 검찰이 뭐 수사한다고 되겠냐 저거 권력 실세들 어떻게 저거 다 잡아넣겠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고 그러면서 특검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특검 얘기가 지금 쓱 들어가서 요즘엔 특검 얘기 없어졌습니다. 무슨 배경이 있나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에서는 여전히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 지도부에서는 그 특검 얘기를 거의 내놓고 않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지난번에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제도 특검이라고 해서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상설 특검을 만들 것이냐, 하나는 한시 특검을 만들 거냐. 그때 한시 특검으로 합의를 선택을 했죠.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이거를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다시 누구를 특검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두세 달이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호재가 나왔는데 이거를 갑자기 오히려 누그러뜨리는 공방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냉각하게 관심사가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이것은 유리한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그리고 검찰이 축소, 은폐하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나올 때 특검으로 가자는 게 오히려 야당의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야당에 지금 여러 가지 배경이 있고, 지금 하종대 부국장이 설명해 주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번 수사와 관련돼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야당이 연루됐을 가능성,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오랜 기간
지하철 인맥을 갖고 있던 분이기 때문일 텐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 특검을 할 경우 그 정말로 그 인정사정 없이 FM대로 수사를 해서 어떤 그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눈치 안 보고 파헤치다 보면 만일에 야당의 어떤 그 과거의 그 자금에 흘러든 이런 것까지를 우려하는 측면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그보다는 더 큰 이유는 살라미 전술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갖고 수사를 굴려가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 설사 이완구 총리를 구속하고 다른 몇 사람을 해도 또 어디서 끊었다. 이런 계속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공격을 한참 동안 끌고 가서 그 다음에 가서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한다. 예. 특검을 여당이 받느냐 마느냐를 갖고 또 쟁점하고 여당이 받기로 하면 어떤 특검을 할 것이냐. 특검의 형태를 놓고 또 공격을 해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은 검찰이 일단 하게 해야 계속적으로 공격의 포인트를 갖고 간다. 예.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 사건은 말이죠. 이 우리나라 대통령 빼고 나서 최고 권력층들이 다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완구 현직 총리 있죠. 이병기 지금 현 비서실장이 있죠. 그리고 전임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죠. 이 최고 실세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과연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의혹을 풀겠습니까? 예. 의혹만 더 커지고 정권만 더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검찰이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수사가 될 이런 거다. 사건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예. 이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하고 수사관을 뭐 최고 30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특검이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면 나는 박근혜 정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대로라면 정권이 위험해져요. 네, 그렇군요. 하종대 부국장, 지금 아까 야당하고의 얘기, 야당도 저 성완종 회장과 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야당에서도 후원금 받고 그런 분들이 있었나요? 예, 실제로 스스로 예. 야당 정치인 중에도 내가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시인한 분이 있었는데요. 묻지도 않았는데. 예. 예.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데요. 충남 공주시 지역구를 가진 분입니다. 네. 그래서 2013년 8월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두 사람 이름으로 해서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돈 500만 원이면 고액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앙선관위 만약 자료를 찾아본다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고액 후원금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3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만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는 건데 거기에는 두 사람이 합쳐서 아마도 250만 원씩 돼 있는 그렇군요. 걸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밝혔다는 거는 내가 이제 떳떳하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새로운 어떤 의혹이 나오지 않게. 부정적인 청탁, 예.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나는 진정으로 그 사람이 그냥 당신의 정치 후원금으로 쓰라고 예. 줬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밝힌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가 됐다 이런 건데. 네. 현상철 차장. 네. 자, 지금 박수현 의원 말고도 사실 김한길 대표가 어제부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한길 전 대표죠. 과거에 성완종 회장과 아주 두터운 인연이 있었다 이랬는데 새로운 근거들이 좀 또 나오고 있네요. 네, 그 김한길 의원을 옆에서 이제 직원에서 모셨던 보좌진이 마찬가지로 성완종 의원 쪽에서 가서 같이 보좌를 했다. 예.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그만큼 끈끈했던 거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김한길 17대 때 의원을 시절에 이철희 소장, 요즘에 농객으로 많이 유명한 예. 이철희 소장이 보좌관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랑민이라는 이름의 그 보좌관이 원래 17대 때 김한길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겁니다. 네. 근데 18대 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저분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경남기업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남민 이분인데 이분이 여기 보좌진으로 있었다가 네. 여기 경남기업의 팀장으로 왔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불출마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경남 기업으로 온 거군요. 그랬다가 다시 이분이 당선이 되니까 다시 국회로 갔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좌진을 하다가 다시 의원직을 상실하니까 다시 경남 기업으로 왔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이분은 김한길 의원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관계가 돈독하다 이런 근거다. 예. JP 시절 때부터 이제 알고 지냈고 가족들끼리도 친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 그래서 자살을 하기 전날에도 만나서 저녁에 냉면을 같이 먹었을 정도로 또 흉금을 없이 굉장히 내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깝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보좌진까지도 이렇게 같이 썼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이걸 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전원책 변호사.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자금은 일단 많이 조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본인이 줬다고 하는 것은 16억입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액수는 친박이 뭐 다른 데로 흘러갔는지 아니면 새누리당 다른 의원으로 갔는지 아니면 야당으로 갔는지 이 부분이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는 거고 이렇게 야당과 관련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봐야 되는 후원의 후원금 그리고 출판 기념회 그 책값 이런 것으로는 많이 나갔겠죠. 예. 그리고요. 그 이 성완종이라는 분은 사실 학력이 국민학교 그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퇴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인맥을 쌓고 해서 기업을 키우는데 무엇이 매개 있겠습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학맥도 지맥도 뭐 혈연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감히 장담을 하는데 이렇게 자수성가한 분들은 반드시 치부책이 있습니다. 치부책이. 예, 그리고 최소한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검찰에서 유력 증인으로 한 5명 정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모 부사장, 한모 부사장, 그리고 상무 부장 운전기사.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출국 금지도 시키고 하는데 이분들이 증언과 아내의 증언과 치부책이 나온다면 이 사건은 아주 명백히 밝혀질 수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언제 줬는지 무슨 명목으로 주는지 그 속에는 합법적인 것도 있고 또 불법적인 것도 있고 뭐 합법적인 거지. 근데 후원금이라든가 출판기념회 책값도 사실은 얼마를 줬던 간에 그거는 합법 처리가 다 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그래 왔거든요. 예, 그렇으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또 뇌물 이런 것은 있겠죠. 예. 하정대 부국장. 예. 검찰에서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다 입증을 할 수 있을지. 뭐 검찰 오래 출입하셨고 지금 수사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친분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내부 분위기. 사실 오늘 검찰 고위 관계자하고 제가 한번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예,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고민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증인, 돈을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이미 고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가장 핵심 증거물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변인들이 있는데 유족하고 경남기업 관계자 아닙니까? 근데 유족하고 경남기업 관계자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 지금 오늘 밝힌 내용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였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지금 남은 경남기업이 잘 살아남는 거, 이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완종 회장은 억울함을 푸는 것이 가장 큰 거였겠지만은 이미 남은 유족 입장에서는 서로 입장이 다르게 됐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비자금을 조성한 거는 잘했지만 실제로 갖다 준 마지막 부분이 직접 갖다 줬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기는 상당히 예. 어렵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게 과연 갈수록 뇌물죄가 증거법상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과연 법정에 기소를 하더라도 유죄가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검찰 정말 큰 과제를 떠안았는데 국민들의 기대치는 높고 수사 여건 그리고 증거들은 많지 않고 어떻게 우리 검찰이 이 문제를 풀어갈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